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의 주문형 반도체 시장, 일단 애플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체 칩 개발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브로드컴과 협업을 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은 자체 칩 개발을 했지만 데이터 센터 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이제 이 범용, 우리 말하자면 범용 이제 그 관련돼서는 일단 자체 칩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일단 예상을 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HBM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못 갔던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종목들 칩셋 미디어라든가 에이징 랜드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도 자람 테크놀로지가 5%대 생성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보다는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반기에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하반기 고점 대비했을 때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고점에서 거의 3분의 1 토막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긍정적인 반등 소식이 얼마만큼 주가의 반등으로 이어질까라고 저는 봤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에서 본다면 4분기 실적 이제 이 실적 발표가 머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을 좀 더 챙겨주는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좀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은 좀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영상 IP 설계 업종인데요.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와 관련성이 높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추가 반등 여력은 좀 일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HBM 시장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닉스라든가 테크인 관련주들이 반등폭을 굉장히 좋게 보여줬고 그리고 HBM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소켓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프로보 쪽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뭐 ISC 관련주들도 뭐 주가의 흐름폭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력들도 있고요. 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5%대의 반등폭은 보여주고 있지만 유상증자 정정 반려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단기 반등 여력은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HBM 시장에서 탑픽은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공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테크잉을 중심으로서 반등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일단 대표 종목들 위주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침 또 오늘 앞서서 제가 ISC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3%대 강세 보이면서 일단 흘러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ISC는 기존에 있었던 HBM 테스트를 이제 프로브 카드가 아니라 테스트 소켓을 사용해서 하는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양산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지긴 했습니다. 브로드컴 하면 일단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에이직 반도체인데 에이징랜드를 보면 TSMC 향이고 앞서서 가온칩스 말씀해 주셨는데 가온칩스나 AD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에이직 반도체를 볼 때도 삼성향보다는 TSMC 향을 보는 게 유리한 걸까요? 어 일단 뭐 삼성전자 향이든 TSMC 향이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설계 쪽은 국내 기업들이 그래도 좀 잘하는 쪽인데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뭐 마블이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관련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당장 유망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실적의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종목을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온칩스, 에이징랜드가 중요한 종목들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이 주가의 변동,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시에 일부씩은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좀 취해주는 전략이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른다면은 트레이딩 전략까지는 굉장히 유효하다. 디자인하우스 쪽은. 그나마 우리가 바이앤홀드 쪽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HBM 쪽의 일단 핵심 종목들이 바이앤홀드 쪽으로는 맞는 투자 음. 전략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직은 에이직 반도체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뛰어난 뭔가 주도주를 찾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이 좀 많이 개화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HBM4 시장에서는 사실 투톱 중에 누가 더 선점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더 뛰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HBM4 시장이 열리면 사실 투톱은 그렇다 치고 소부장은 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소부장을 좀 봐도 되나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제도 강했고 자리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종목들 많이 있어서 자리도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좀 이쪽으로 돌려보는 것도 방법일까요? 네. 어제 이제 최근 들어서 소부장 레포트들이 많이 안 나오다가 어저께 어제 신규로 조금, 좀 네.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일단 소외주들의 흐름에서 반등폭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쪽은 SK하이닉스와 음.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 쪽의 매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레포트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흐름상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 쪽에서 메모리에 대한 그 캐펙스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D램 DDR4 관련돼서는 고정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이제 재고가 좀 소멸이 된다고 소진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일단 DDR5와 관련돼서 장비 이제 수주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은 가능성이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제가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스 나는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소부장 업체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테크윙을 말씀을 드리는 게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큐브 프로버 전수조사 관련돼서 사실 이제 양산화가 이제 내년 정도 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일단 관련돼서 HBM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 큐브 프로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음.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봤을 때는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8만 원대 주가 흐름은 굉장히 싸다라는 말씀들을 좀 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하나 정밀기계하고 소송 이슈가 있었지만은 저는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의 매력도를 갖고 있다라고 음. 하면은 사실 이제 본질 가치적으로 실적도 사실 3분기에 서프라이즈 기록을 그쵸. 하면서도 빠졌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TC본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공정 쪽에서의 뭐 일단 이 종목이 좀 탄탄하게 이제 음.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 한미반도체, 아까 말한 테크윙 이런 종목들만 일단 필수로 한 번은 또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도 확실하게 좀 펀더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야 된다라는 종목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한미반도체랑 지금 한화인더 사이에서 소송 이슈가 지금 나왔습니다. TC본더 관련해서 특허 소송이 보도가 된 건데 한화인더는 지금 주가 봤을 때는 상장한 이래로 한 12월 20일이 28,400원이 가장 저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한 29,300원이니까 저점 부근 언저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그럼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걸까요? 뭐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한화인더도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뭐 좋게 나오기는 하는데 한화인더는 SK하이닉스와의 접점이 그렇죠.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도는 상황이고 일단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격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이제 SK하이닉스에서는 좀 더 가격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후려치려는 전략을 계속 짰기 낮춰서. 때문에 뭐 독점 계약보다는 양사를 같이 두고 저울질하는 그렇죠.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여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종목들의 뭐 일단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 인더도 좋은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한미 반도체의 가치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수준으로 좀 보이지만은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뭐 내년까지는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전략도 저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재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뭐 실적이 수익화가 좀 진행되거나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일부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뭐 소송 과의 패소 이슈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그렇게 뭐 주가가 높은 주가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화인더도 일단은 내년까지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노이즈는 계속 주가 안에 끼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또 드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보면 이제 방산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확실히 좀 분위기가 이전에 뭐 로키드 마틴 같은 대기업 위주였다가 신생 쪽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드론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방산 쪽이 그래도 다시 좀 때가 왔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실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이제 뭐 이거 확인할 건데 가격 맞으면 할게라는 식으로 좀 흘러가다가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방위비를 GDP 한 5%까지 올린다라고 하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 담아가는 쪽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담아가긴 하거든요. 그럼 다시 방산의 때가 온 건지 그렇다면 이제는 예전에 봤던 방산보다는 드론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언유주얼 머신스가 좀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종목도 사실은 드론에 대해서 완전히 매출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호재로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드론 업체를 보면 에이럭스라든가 아니면은 네온테크 이렇게 완제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양산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있는 기업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중국의 이 DJY가 시장 점유율을 민간도 한 70% 이상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에이럭스 소프트웨어가 좋다라고는 하지만은 기술력이 조금 뒤지지만 지금 주가가 오늘 17%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온테크도 4%, 제이시언도 5%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 내재 가치 쪽보다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종목들을 일단은 우리가 동기부여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관련된 방산 관련돼서 본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1%대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방산주는 굉장히 좀 뭐 안타까운 이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다. 사실은 방산주 같은 경우는 B2B보다는 B2G의 성격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뭐 폴란드 정상회담 때도 대량 계약 수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에서는 방산 관련된 로키트 마틴의 이런 종목이 반등을 줄 때 국내에서 방산 위성 관련주들의 반등폭은 오히려 좀 덜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오늘 보니까는 드론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 상황도 지수에 대한 이 흐름폭에서 그렇게 크게 뭐 사실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 이런 테마주 위주로서의 형성은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 조금 더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 조금 더 열어보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방산 컨소시엄 관련해서는 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해운 쪽이 그래도 나름 강세를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 그 항만시설법 관련해서 같이 수혜를 받아가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오늘 상승의 원인을 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는 환율에 대한 뭐 긍정적인 흐름도 해운주들이 수혜를 받기에는 좀 충분하고요. 앞서서도 이제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HMM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줬는데 사실 HBM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 중동발 리스크가 나오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지만 주가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단기성의 흐름폭에서 본다면은 이 대외 변수로 인해서 한 차례 반등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연속성이 있는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게 해운 업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운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운임 인상이 된다고 한들 이것이 1년 동안 지속되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도 주가가 150원, 뭐 0.8% 반등세에서 거의 멈춰져 있는 흐르기 때문에 사실 해운주를 볼 거면은 조선주 이미 많이 올랐어도 조선주의 상승폭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